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옛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은 부부 사이의 다툼이 아무리 격렬해도 결국에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그 말처럼 살아왔습니다. 사소한 오해로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으며 다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서로 서먹하게 지내며 차가운 공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따뜻한 포옹과 함께 화해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부부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여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다투고 다투기에 더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부부싸움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집의 저녁 풍경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녁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언제나처럼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가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이어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계절의 변화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로 이어지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불안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 속 세상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고 마치 저라는 존재가 이 집안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먼저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좀 웃긴 일이 있었는데 얘기해 줄까? 라며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고 주말 계획을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할까?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단조로웠습니다. 응, 아니, 글쎄, 같은 단답형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말에 반응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벌어졌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차라리 격렬하게 다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움이라도 하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감정을 터뜨리며 속이라도 시원해질 텐데 아내의 침묵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단순한 화나 짜증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언가 더 깊고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거나 몸을 돌렸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제가 그녀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으려는 듯한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아내의 휴대폰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 제가 모르는 아내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배제한 채 아내가 몰두하고 있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거대한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스스로도 낯설어질 만큼 집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했고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문 뒤에 숨어 그녀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통화할 때마다 저를 의식하는 듯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고 아내는 점점 더 저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져 갔고 집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잠에서 깬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의 본능적으로 아내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가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살짝 엿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고 그 끝에는 보고 싶어, 사랑해 라는 문장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더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 아내와 제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로 손이 떨리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돌려줘. 그녀는 거의 절박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휴대폰에 집착하는 거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데? 저는 아내의 눈앞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마음이 완전히 식었음을,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내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단순히 화가 나서 생긴 일시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을 뺏긴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설득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따뜻함이나 애정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에서 미안함이나 후회, 심지어 실망감조차 찾으려 했지만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가 저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싸울 가치조차 느끼지 않았기에 그토록 깊은 침묵으로 저를 밀어냈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을 쥐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켜고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내와 제 친구가 주고받은 수많은 대화는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휴대폰의 사진첩을 열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제 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정한 포옹,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 그리고
제가 결코 보지 못했던 아내의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간절히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지만 아내는 저에게 그런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모두 제 친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등을 돌린 채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휴대폰 속 그들의 흔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 1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추억, 그리고 서로에게 했던 맹세가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토록 침묵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한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이별의 시작이었고 저는 그 늪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내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기에 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재산 분할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의 명의를 저에게 넘기고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저를 더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준비가 이미 끝난 듯 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아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시작했던 우리의 사랑은 결국 차가운 침묵 속에서 쓸쓸히 막을 내렸습니다. 부부싸움보다 침묵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 신뢰의 붕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절망의 증거였습니다.